네, 안녕하세요. 제 187회 독서제왕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 네오비 89기 구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버2인데요. 일단 저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존 데이비드만하고 밥 버그가 공동 집필을 하였습니다. 존 데이비드만은요, 20년 넘게 비즈니스, 리더십, 성공의 법칙 등에 관한 저술 활동을 해왔고요. 기버 시리즈 출간 후에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액션 비즈니스 북 어워드 골드 메달과 리빙 나우 북 어워드 에버그린 메달을 동시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밥 버그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인이고요. 비즈니스 리더 방송인이고요. 전직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우 인기 높은 강연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는 사람의 핵심 원리를 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람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라고 믿고 있으며 주는 사람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지금 이제 1, 2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버 1은 이제 핀다라는 구루하고요. 그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는 조이, 그 다음에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조이를 통해서 이들이 실천한 나눔과 배품이 결코 이제 거대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라는 자신감을 조이를 통해서 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2 같은 경우는 기버 1의 내용에 세일즈라는 목적을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기버 1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행동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버 1에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왔다고 하면 기버 2는 행동 양식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기버 2지만 꼭 기버 1을 먼저 읽으시고 기버 2를 읽으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버 1에 보시면요, 핀다라고 나오잖아요. 핀다의 모티브가 바로 밥 브록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전설적인 자기 개발의 구루이고요. 앤드류 카네기의 현대성공 과학의 유산을 계승한 인물이고요.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요, 박 브로터의 위대한 발견과 박 브로터의 부의 확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신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2022년도를 맞이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의 여기 딱 14일만 새벽에 일어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하는 거는 일단 한 달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유일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날이 독서지향을 오기 위한 날 외에는 일찍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2022년 1월 1일 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5시에 14일 동안 하는 챌린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약서 쓴 거 있죠? 네. 거기 서약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나 구주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4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의 미라클 미션인 108배를 하겠다. 이제 그 미션은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5시에 똑같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한 20분 정도 김미경 강사가 미니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를 저희가 하고 싶은 미션을 다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제가 이전까지는 인스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인스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인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엔 사실은 딱 그냥 1월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도 딱 한 달만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10,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중간쯤에 한 14,000명까지 들어오는 인원이 새벽 5시에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책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라 제가 이제 내가 옛날에 어떤 강의를 들었었나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네.
막 떠들려니까 제가 예. 매일 지금도 108배를 하시죠? 108배는 아니고 그건 달달이 자기가 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6월에 514 챌린지 11일차 이렇게 해서 제가 썼잖아요. 이날 강의가 특별한 가치의 비밀이라는 강의였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똑같이 옮겨 적은 건데요. 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되는 법, 나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는 방법, 나이 들수록 내 가치가 훨씬 중요해진다. 공감되면 특별해진다. 평범하지만 다 다르다. 나만의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든다. 연결되어지면 더 특별해진다. 기여해야 특별해진다. 개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우리의 일상도 특별해지고 가치가 있다. 칭찬을 받으면 큰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내 자존감도 높아진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존감 높이는 말을 해주자. 그날의 강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해주시면 그 강의로 인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끼리 동질감이 생기고요. 서로 위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미경 강사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미경 강사가 하는 것 중에 김미경의 북 드라마라는 게 있는데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버 1, 2를 소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김미경 강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내고 저런 거를 발상을 해낼까 되게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걸 딱 듣고서 아 이게 해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아낌없이 줘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거에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514 챌린지를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미경 강사 그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작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까지 가면서 그 사람의 그 회사가 엄청 커지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엄청난 거구나. 커뮤니티의 위력이 엄청난 대단한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이거는 이 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가치를 창조하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이를 심어라. 믿어라. 추수하라. 네,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이고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라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이 계획하면 신은 웃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유대어의 뭐 한 갈래인 이디시어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읽을 줄은 모르고요.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다 계획을 또 짜고 세우고 하잖아요. 목표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우주는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큰 목표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우주는 당신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세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엄청난 보상이 전해질 것이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셨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보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김미경 강사를 통해서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커뮤니티의 대단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앞부분에 이제 책 본문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에 이제 세일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세일즈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도록 납득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기꺼이 베푸는 노력을 해야 되고 판매는 베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한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세일즈 5단계 과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요. 가치를 창조하고요. 그 가치가 두 번째 단계인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가치로 변화된 타인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세 번째 단계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네 번째 단계인 진실한 모습을 대하면 그 다음 다섯 단계인 그 마음을 계속 열린 마음으로 유지를 하면요. 그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을 가치의 법칙, 보상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진실성의 법칙, 수용의 법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첫 번째 가치의 법칙인데요.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은요. 탁월함과 일관성과 배려, 공감,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이 일단 탁월해야 되고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할 때 당신의 가치가 절상이 되고 당신이 감사를 모를 때는 당신의 가치가 절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는 소유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을 열게 되면 여기에서 무한 신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낌없이 주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는다.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라. 상대방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의 경제적 이윤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의 수익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제 저도 제 위주로 생각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아예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요 밑에 요 질문은 내가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생각을 하자. 항상 상대방 위주로 이 질문을 해보자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네, 나의 목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는 상대방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는 것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는 거는요, 가치 창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치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탁월함과 일관성과 배려와 공감과 감사를 하시면요, 가치 창조가 되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더 많이 탁월함과 일관성, 배려, 공감, 감사로서 가치 창조를 위해서 노력에 박차를 가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두 번째가 보상의 법칙인데요. 보상 법칙의 핵심은요, 가치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비로소 커다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영향력 확산을 위해서는요,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입소문이 나야 되고, 편안한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시키는 건데요. 이 책에 라포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심리적 유대를 얘기를 하고요. 라포르를 형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딱 이 6가지인데 되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공손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부탁할 땐 부디, 그 다음에 감사할 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웃음과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영향력의 법칙이고요. 영향력의 전제 조건은 평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라포르 얘기했잖아요. 예, 라포르를 형성을 하시면요, 당연히 좋은 평판이 생기겠죠.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향상시켜서 보상의 법칙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라고 했는데요. 보상의 법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에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계의 전설 조지 라드 250일 법칙이라는 게 이 책에 나오는데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하객 평균 인원수가 2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0일 법칙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안면이 없어도 당신에 관해 알고 있는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면이 없어도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결혼식장과 장례식에서 만난 하객의 인원수가 250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 그거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숫자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팔로워, 이웃과 구독자. 예.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250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줄 최고의 고객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공은 종종 당신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당신은 그들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네, 당신의 영향력을 통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1m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1m 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네, 1m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내가 깊이 알아야 할 사람은 뭐냐 하면요, 나를 팔로우해주는,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팔로우해주는 사람, 블로그에 나의 이웃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의 구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지금 한 일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제가 오늘 한 일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뭐 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경쟁자를 진심으로 칭찬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온라인 상이건 오프라인 상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온라인 상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에서 잘못 하게 되면 거기 또한 망하는데도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자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마음이 보여진다면은 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자신의 차 있고 성공했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법칙, 진실성의 법칙인데요. 진실은 여기 이 책에서는 신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상태. 접촉되지 않은 혹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실돼야 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할 때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다. 네, 가식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공감은 듣기에서 완성된다. 이거는 듣는다라는 것은 기버 1에서 나오는데요. 조이가 그 와이프의 말을 들어줬을 때 그 와이프가 감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해상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제 교육생들한테 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7대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게요. 어느 게 7일까요? 듣는 게 7일까요? 말하는 게 7일까요?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말하는 게 7이고 듣는 게 3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듣는 게 7이고 말하는 게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수용의 법칙이고요.
베품 자체가 성공을 창출하기 위한 요소이며 받기는 베품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그들은 줄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감사히 즐겁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반대로 행동을 했었거든요. 베푸는 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받는 건 내가 좀 어려우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품 자체는요, 성공을 창출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베푸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받기는 베품의 한 부분이라서 받기는 내가 베품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줄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감사히 즐겁게. 여기서 전제가 열심히 감사히 즐겁게잖아요. 받으실 때는 감사하면서 받으시고요. 즐겁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의 키포인트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가치를 창조하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이를 심어라, 믿어라, 추수하라. 꼭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MKYU가 좀 커뮤니티가 되게 크다 보니까 금방 1000명 되더라고요. 팔로워가. 예. 그래서 1000명 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 안에서 또 성장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경매에 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카페를 좀 열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카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인스타그램에 네,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예, 블로그 이웃도 해주시고 카페에 회원도 가입해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